안녕하세요 여러분, 할 것을 리뷰하는 남자 보아입니다. 오랜만에 와디즈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 아는 회사가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엄청 촉박한데 아직 100%가 달성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이 사장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진짜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거짓말 못하고 팩트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죠. 사실 영문이 잘 되셔야 되는데 이 사회가 항상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이럴 때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체 무슨 제품인지 한번 소개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맥스사의 신제품 디그네이터 X1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모델이고 오늘 제가 살펴볼 모델 역시 양산 전의 샘플입니다. 실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예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8V 17.5A 배터리, 최대 출력 1200W BLDC 모터, 앞뒤 10인치 튜브 타이어, 서스펜션은 전 후륜에 모두 있고요. 제동 장치도 앞뒤 모두 디스크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레버로 작동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브레이크 지원합니다. 기본으로 전방 헤드라이트, 후미등, 양면 LED 바, 하단 안개등 장착되어 있습니다. 펀딩 페이지상 예상 주행 가는 거리 60km, 속도는 당연히 25km에 제한이 되어 있고 등판각은 5에서 20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23.8kg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디그네이터 X10은 기체 중앙부가 접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동 킥보드입니다. 목 부분에 잠금 장치를 열어주고 다시 목 부분에 폴딩 레버를 당겨주면 접을 수 있습니다. 핸들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핸들바도 폴딩 가능합니다. 여타 제품들처럼 배선 때문에 완전히 접히지는 않네요. 이거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딩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정도입니다. 풀로 다 접고 편다면 30초에서 1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주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다 접었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는 1140, 높이는 387 정도 됩니다. 10인치 푸시액 전동 키보드 치고는 나름 선방하는 크기가 아닌가 싶고요. 이 정도면 경차 트렁크는 힘들고요. 일반적인 승용차, 아반떼 이상이면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무게는 20kg대 중반이니까 꽤나 무겁습니다. 폴딩한 상태에서 어딘가 들고 다닌다는 거 살짝 불가능하고 잠깐 차에 실린다거나 계단을 오르는 동작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 용도로 보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운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TS600과 크기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차이는 꽤 나죠. 8인치 제품들과 비교하기보다는 10인치 제품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스피드웨이나 나인본 맥스 정도의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제작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선은 이론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 후 영상을 나중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우선 10인치에 앞뒤 샥이 들어가 있고 움직이는 느낌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샥의 모양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샥이 아니거든요. 일단 잠깐의 느낌으로 보면 썩 괜찮은 제품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발판의 길이도 생각보다 긴 편이고 넓이도 좁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휴대성보다는 주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48V 1200W 최대 출력으로 소개되어 있는 모터는 우선 파워는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80kg의 성인 남성 기준 8도 정도의 주차장 램프는 가볍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모터의 소음이 일반적인 전동 킥보드 기준 꽤 큰 편입니다. 이미 다른 전동 킥보드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뭐야 이거 고장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모터마다 특성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건 소리가 좀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습니다. 얘는 그 중에 좀 큰 편이네요. 다행히 소리 자체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닙니다. 얼핏 들으면 엔진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잠깐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 짧지만 앞뒤 샥도 있으니까 제동력은 엄청나게 좋아야 합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전자 브레이크도 사용 가능하니까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사용하면서 유지 보수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타면서 신경은 좀 써주셔야 됩니다. 트렁크에 넣을 때 디스크 손상되지 않게 주의해주는 것 정도, 가끔씩 디스크 클리너 뿌려주는 정도만 신경 써주셔도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핸들바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은 180 정도의 신장이신 분들도 이용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QR 부분이 싸구려라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거는 꽤 좋은 부품을 쓴 것 같습니다. 힘도 잘 받고 고정도 잘 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더 써봐야겠지만 당장은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스로틀은 모 브랜드의 아이스로틀을 이제 카피한 제품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아쉽겠지만 못 저겠어요.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감도나 느낌은 괜찮았습니다. 미모처럼 이제 뭐 정말 칼 같은 느낌은 아닌데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스크린 자체도 정보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텍스트도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버튼감도 훌륭하네요. 기본으로 장착된 헤드라이트 아주 평균적인 녀석입니다. 하나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기본으로 바닥에 2개 더 넣어뒀습니다. 정말 아주 어두운 것만 아니면 쓸만할 것 같고요. 옆으로 보이는 LED 튜브가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광량이 좀 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봤을 때 이제 붉은 빛이 동시에 제어되는 동작은 매력적이더라고요. 여타 전동 킥보드와 같이 배터리 탈부착은 불가능하고요. 충전구는 앞쪽에 있습니다. 충전구 이용하기 편한 위치입니다만 이 위치의 단점은 충전구 마개를 꼭 닫고 주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전구 마개를 열고 계속 타게 되면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그네이터의 특별한 구매 포인트를 뽑아보려면 뭘 뽑을 수 있을까요? 등화류가 기본적으로 많이 달려있고 그러면서도 깔끔하다. 전체적인 외형과 가격 대비 출력과 배터리량이 높은 편이다. 가격 대비 마감도가 좋은 편이다. 저는 뭐 이 정도 메리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품을 이렇게 급하게라도 소개해보는 이유는 단순히 이 아이맥스라는 브랜드 혹은 대표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전동 모빌리티를 판매하면서 수많은 업체와 일을 하고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하지만 각각 그에 대한 기억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매장에 들어온 순간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저에게 좋은 기억을 주고 가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에게 이제 지옥 같은 하루를 선물하기도 하죠. 아이맥스는 저희가 고객 에이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 회사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초기 불량 자체가 거의 없고 아주 가끔 초기 불량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니까 저도 편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대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빠른 일처리를 해주는 회사의 제품이 고객에게도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있고 만족도 높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절대적인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모델은 흔하거든요. 일반 구매자분들은 이걸 딱 보시면 비슷한 디자인만 보면 다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기엔 똑같은데 외관만 카피한 제품들도 있고 가끔은 카피한 제품인데 오히려 더 좋은 제품들도 있어요. 카피로 가면서 얼핏 보기엔 비슷하지만 아예 카피라고도 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본다고 다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누가 파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혹은 그 브랜드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고 또 그동안 문제없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 왔느냐, 이게 저한테 가장 큰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이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동 모빌리티에서도 이 삼성, 애플 같은 메이저 브랜드가 나오기 전까지만이라도 말이죠. 이야기가 좀 샜네요. 이 모델은 지금 펀딩가 기준 70만원대 후반, 펀딩 종료에 80만원대 후반 정도 예상 판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싸지 않은 가격이죠. 하지만 하루에 50km 이상 장거리를 달리기 위한 용도의 제품을 구입하는 가격이라면 결코 비싸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싸다고 하면 그걸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배달 용도로 좋은 주행 질감과 긴 주행 거리 그리고 많은 등화류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 용도로도 사용하실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크기는 한데 이 타협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영업용 차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고장이 얼마나 덜 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역사는 항상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그 예측이 무조건 100% 맞진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